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노래하는 여자, 다냐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의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수업 시간에 지각을 했다. 게다가 아멜 선생님께서 나에게 질문하겠다고 내주신 분사를 공부하지 않아서 혼나지 않을까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혼이 날 바에는 학교에 가지 말고 들판이나 실컷 돌아다니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았다. 날씨는 참으로 화창했다. 숲에서는 티티새가 노래 부르고 제재소 뒤편에 있는 리베르 들판에서는 프로시아 병사들의 훈련 소리가 들렸다. 그날은 분사법보다는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유혹했다. 하지만 나는 유혹을 뿌리치고 학교를 향해 달렸다. 읍내 사무소 앞을 지날 때였다. 철책을 둘러놓은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성대고 있었다. 순간 좋은 소식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게시판에는 2년 전부터 패전, 징집명령, 프러시아 군사령부로부터 갖가지 안 좋은 소식이 명령조로 나붙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무슨 일일까? 나는 학교를 향해 달리면서 생각했다. 대장장이 바슈테르 할아버지는 게시판을 보고 있다가 광장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는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꼬마야, 그렇게 달려갈 것 없다. 아무리 늦는다 해도 지각 같은 것은 없을 거다. 나는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지각한 내 모습을 보고 놀리는 거라 생각했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아멜 선생님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수업이 시작될 무렵이면 책상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 뭔가를 외우기 위해 큰 소리로 책 읽는 소리, 조용히들 해! 하는 아멜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막대기로 교탁을 두드리는 소리 등이 뒤섞여 큰 길까지 들려오기 일쑤였다. 그러면 나는 북새통을 이용해서 내 자리로 슬그머니 도둑고양이처럼 들어가 앉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주일 아침처럼 조용했다. 교실의 열린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친구들은 제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었으며 아멜 선생님은 그 무서운 막대기를 겨드랑이에 끼고 칠판 앞을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살며시 문을 열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도는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가슴은 콩닥거리며 뛰었고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때의 상황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이 되고도 남을만 하리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아멜 선생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프란시스, 어서 내 자리로 가서 앉아라. 하마터면 너를 빼놓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재빠르게 의자를 넘어 내 자리로 가서 앉았다. 자리에 앉자 심란하고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고 보니 아멜 선생님께서는 장업관 검열 때나 시상식장에서만 입었던 초록색 프로코트에 가느다란 주름이 잡힌 가슴 장식을 달고
수가 놓여진 검정색 비단으로 만든 태어 없는 모자를 쓰고 계셨다. 교실 안은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무척 조용하고 엄숙해서 비장하기까지 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교실 안쪽에 놓여있는 의자에 마을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세모난 모자를 쓰고 있는 오지 할아버지, 예전에 읍장을 지냈던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그리고 낯익은 마을 사람들, 이들은 모두 비통해하는 표정이었다. 오지 할아버지는 프랑스 문법책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그 위에 돋보기를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문법책은 모서리가 모두 달아있었다. 내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서 교실 풍경을 하나씩 눈여겨보고 있는 사이에 아멜 선생님은 교단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에게 했던 것처럼 조용하고 엄숙한 그러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이 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베를린으로부터 알자스와 로렌의 모든 학교에 독일어로만 교육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내일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프랑스어 수업은 마지막이 될 겁니다. 부탁하건대 열심히 마지막 수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었구나. 읍내 게시판에 붙은 명령서가 바로 이거였구나.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형언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다. 아, 프랑스어의 마지막 수업이라니. 나는 이제 겨우 프랑스어를 띄엄띄엄 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글을 영원히 배울 수가 없단 말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 헛되이 보낸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웠다.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새 둥지를 찾아 다니던 일, 샤를강으로 나가 신나게 얼음을 치고 놀았던 일들, 조금 전 교실 밖에서까지만 해도 따분하고 지겹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책가방 속의 책들, 문법 교과서며 이야기 성서 등이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멜 선생님에 대한 감정은 더욱 북받쳤다. 선생님께서 떠나시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께 벌 받았던 일이며 막대기로 맞았던 일들이 아스라한 기억의 저편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가엾은 아멜 선생님. 마지막 수업을 위해 평상시에 입지 않았던 옷으로 차려입으셨단 말인가.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유도 알게 되었다. 교실에 앉아 아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지켜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학교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던 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있는 듯 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선생님께서 학교에 쏟은 열정과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최대한 다하려는 의지로 저렇게 앉아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이렇듯 복잡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외울 차례였다. 그 문제의 분사법을 큰 소리로 또랑또랑하게 한 곳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정작 외우려고 하니 첫 마디부터 막히고 말았다. 당혹스러움과 슬픈 마음이 나를 감쌌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비틀며 힘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신 아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프란시스, 나는 너를 꾸중하지 않겠다. 너는 이미 너 자신을 꾸짖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테니까. 그래, 그렇단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지. 서두를 것 없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라고. 그런데 프란시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대로란다. 아, 자녀들의 공부를 뒤로 미뤘다는 것이 우리 알자스의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이었어. 지금 프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들을 비웃고 있겠지? 너희들은 프랑스인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말을 읽고 쓸 줄 모르지. 우리 모두 반성하고 크게 뉘우쳐야 돼. 프란시스, 이것은 결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란다.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너희들을 들판이나 공장으로 내보내기를 원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선생님은 반성할 일이 없을까? 너희들에게 공부 시간에 꽃밭에 물을 주게 하거나 송어 낚시를 가고 싶어 할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수업을 빠뜨리고 가지는 않았는지. 곧 이어서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프랑스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며 가장 확실한 언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말을 잘 지켜야 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다. 한 국민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다고 해도 자기 나라 말을 잊지 않고 간직하면 그 감옥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었다. 잠시 후 선생님은 문법책을 펼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을 읽어주셨다. 나는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부분이 귀에 쏙 들어와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그것은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받은 적도 없었고 선생님께서 지금처럼 자상하고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신 적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수업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들에게 다 주려는 듯 했다. 문법 시간이 끝났다. 이번에는 쓰기 시간이다. 이 시간을 위해 아멜 선생님은 새로운 글씨본을 준비하셨다. 거기에는 예쁜 론드체로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깃발을 교실 이곳저곳에 꽂아 놓았을 때 펄럭이는 모습 같았다. 우리들은 글씨 쓰기에 온 정신을 쏟았다. 모두들 열심히 쓰고 또 썼다. 교실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사각사각 종이 위에 펜 스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풍뎅이 몇 마리가 교실 안으로 날아 들어와 윙윙거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 종이 위에 그것이 마치 프랑스 말이라도 되는 듯 작대기만 긋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열성적이었다. 학교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들이 구구구 울고 있었다. 나는 비둘기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들은 비둘기들에게도 독일어로 울라고 명령하려는 것은 아닐까? 잠시 책에서 눈을 돌려 교단을 바라보니 아멜 선생님은 꼼짝도 하지 않고
교실 안에 있는 물건들을 쳐다보고 계셨다.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 작은 학교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눈 속에 담아가기라도 하려는 듯 했다. 생각해보면 아멜 선생님은 지난 4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운동장을 바라보며 똑같은 교실에서 보내신 것이다. 다만 책상과 걸상만이 오래돼 긁히고 반질반질 윤이 났다. 마당에 심은 호두나무는 아름들이 자랐으며 선생님이 직접 심었다는 호프덩굴은 교실 창가를 지나 지붕까지 뻗어 올라가 있었다. 선생님은 이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하는 것이다. 교실 바로 위층에서 짐을 꾸리느라 왔다 갔다 하는 동생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선생님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슬픔일 것이다. 내일이면 그들은 이곳을 영원히 떠나야 한다. 선생님께서는 가슴 깊이 솟구치는 슬픔과 괴로움을 참으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수업을 하셨다. 쓰기 공부를 마치고 다음에는 역사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는 꼬맹이들도 함께 바베 비보비 하며 노래를 불렀다. 오지의 할아버지는 교실 뒤쪽에 앉아 안경을 쓰고 우리들과 함께 프랑스 문법책을 한자 한자 더듬거리며 따라 읽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읽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픔과 감동으로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해했다. 나는 너무 슬펐다. 아, 나는 정말이지 오늘의 마지막 수업을 어른이 된 후에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갑자기 괴종시계가 정오를 알렸다. 곧이어 방젤리스, 오전, 정오, 오후에 걸쳐 3번 올리는 기도를 알리는 성당의 정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아멜 선생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의 그런 모습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뒤에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또 여러분, 나는 그러나 선생님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언가가 선생님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결국 말을 채 잇지 못하고 칠판 앞으로 가서 분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가장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 프랑스 만세. 그리고 칠판에 이 말을 대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다. 이윽고 힘없이 우리를 향해 손짓을 했다. 얘들아, 모두 끝났어. 그만 돌아들 가야지.